자, 여러분들 앞으로 경매 투자 나중에 공부를 다 하고 나서 하신다고 하시면은 권리 분석하면서 아니면 뭐 소송을 하면서 가압류, 압류, 그리고 가처분 이런 것들 많이 보시게 되실 거예요. 근데 그게 뭔지도 모르고 막 공부하면 안 돼요. 뭔지도 모르고 결과적으로 그냥 내가 가압류, 압류, 가처분 이런 거야 라고 외우고 있으면은 글쎄요, 깊이 있게 들어가기 힘들어요. 그래서 기본을 잘 잡자고요. 가압류, 압류, 가처분이 뭔지에 대해서 알고 우리가 앞으로 가압류, 압류, 가처분이 나왔을 때 그에 대한 공부를 하자고요. 오케이? 자, 가압류, 압류, 그리고 가처분. 앞으로 경매 투자하시면서 많이 보시게 될 단어들입니다. 이 세 가지는요, 하나의 공통점이 있다? 바로 전부 다 상대방, 채무자라고 얘기할게요. 채무자 상대방의 자산을 아이고 비용이 2개 들어갔네. 묶어버릴 수 있는 권리예요. 채무자 상대방의 자산을 묶어버릴 수 있는 권리예요. 가압류와 압류와 가처분은. 자, 그럼 언제 어떻게 이 권리들이 행사되는지 한번 볼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요, 가압류는요 금전채권이 있다는 거고요, 압류는요 마찬가지로 금전채권이 있다는 거고요, 가처분은 비금전채권일 때 권리 행사할 수 있는 거다. 자, 예를 들어볼게요. 갑과 을이 금전소비대차 계약을 했어요. 금전소비대차 계약 1강에서 배웠죠. 1강에서 금전소비대차, 돈을 빌려주고 쓰라고, 돈을 쓰라고 빌려주는 계약이에요. 자, 이러면서 3월 3일까지 갚아라. 갑이 을한테 빌려준 거예요. 얼마를? 1억이라고 예를 들어볼게요. 1억. 그리고 3월 3일이 변제기예요. 돈을 갚아라. 근데 3월 3일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을이 돈을 안 갚는다? 말로 안 되죠?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갑에게는 채권이 있죠? 예? 돈 갚으라고 말할 수 있는 채권이 있잖아요. 그리고 을은요, 채무가 있죠? 특정 상대방인 갑한테 돈을 갚아야 될 의무가 있어요. 그래서 이 사람은 채무가 있는 거예요, 지금. 여기까지 이해되셨죠? 어렵지 않죠? 우리 채권 채무 다 배웠어요. 자, 여기서 채권이랑 권리 행사를 하기 위해서 누구를 찾아가요? 국가를 찾아간단 말이에요. 권리 행사는 내가 갖고 막 멱살 잡고 하는 게 아니에요. 그거는 폭력이죠, 그냥. 국가를 찾아가 권리 행사를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국가를 찾아가갖고 이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내가 을한테 돈을 빌려줬고 3월 3일날 을이 나한테 1억을 갚기로 했는데 안 져가지고 제 돈을 받아야 되는데 도와주십시오. 국가의 강제력을 동원받는 절차죠. 이걸 보고 우리는 소송이라고 이야기한다 그랬어요. 그렇죠? 그러면은 여기서 국가는 어떻게 하겠어요? 그래? 네가 진정으로 돈을 빌려줬는지, 을이 진정으로 3월 3일이 되었음에도 돈을 안 받았는지, 진정한 계약이 있는지 확인을 하고 확인 판결을 내준단 말이에요. 확인 판결을 해준단 말이에요. 자, 이 과정에서 갑이 이렇게 권리 행사를 한 이유는요, 을이 재산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안 갚으니까 내 채권을 국가로부터 확인받고 소송을 통해서 확인 판결이 나오면은 이걸 확인 판결이 나왔을 때 이 확인 판결을 집행 권한을 해서 이때 압류할 수 있어요. 확인 판결을 집행 권한을 해서 압류할 수 있어요. 뭐에? 을의 이 자산에 압류하면요, 압류한 다음에 이 부동산에 경매 진행시켜서 낙찰이 되면은 낙찰 대금에서 내가 받아야 될 1억을 배당받아올 수가 있잖아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시죠? 이게 바로 압류예요. 근데 여기서 압류를 할 수 있었던 이유는 말이죠, 금전채권이기 때문에 그래요. 금전소비대차, 돈을 쓰라고 빌려주는 계약, 돈에 대한 채권이잖아요. 돈을
을로부터 다시 받을 수 있는 권리가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금전 채권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압류가 나오는 거예요. 이해가 되셨죠? 그러면 이제 여기서 가압류는 뭐예요? 궁금하실 수도 있어요. 궁금하셔야죠. 자, 보세요. 갑이 채권을 가지고 국가를 찾아가고 소송을 하는데 이 소송이란 기간이 짧으면 뭐 한 4개월, 길면 6개월까지 걸린단 말이에요. 그쵸? 근데 이 기간 동안 을이 똑똑해서 이 집은 뺏기기 싫은 거예요. 내가 부인이랑 같이 살고 있는 의식주의 하나를 해결할 수 있는 주거 공간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지금 부당하게 돈을 못 갖고는 있지만 그래도 내 가족을 먹여 살려야 되고 내 가족이 잘 자리는 있어야 되고 우리 아이가 학교를 가기 위해서는 여기서 자야 되고 내 가정을 위해서 지키고 싶었던 거예요. 그래서 우리 꾀를 쓴 거죠. 바로 을은요 이 소송을 하는 기간에 예를 들어서 병한테 얼른 팔아버린 거예요. 잠시. 그리고 어디 뭐 월세방 들어가 있을 수도 있잖아요. 그리고 자 이렇게 돼버리면 어떤 결과가 발생을 하는 줄 알아요? 나중에 확인 판결을 받잖아요, 갑이. 그러니까 압류를 하려고 했을 때 봐봐, 이게 을의 자산이 아니죠? 누구의 자산이에요, 지금? 병의 자산이 되어 있는 거잖아요. 근데 보세요. 갑은요 물건이 아니고 채권을 갖고 있는 거예요. 만약에 이게 물건이었으면 물건을 지배할 수 있는 권리이기 때문에 소유권이 이전되었어도 이 물건에 압류할 수가 있다? 그러니까 채권은 특정 상대방에 대한 권리란 말이에요. 근데 특정 상대방이 병한테 팔아버렸어요. 근데 갑은 병과 이해관계가 없잖아요. 갑이 권리를 주장할 수 있는 채권의 대상은 을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병한테 이전된 이 주택에 압류를 못한다고요. 채권의 한계예요, 이게. 그래서 가압류가 있는 거예요. 소송 신청을 하고요. 이때 가압류도 미리 해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소송을 하는 중간에 가압류 되어 있죠. 그쵸? 1억 원 채권에 대해서 이해되셨어요? 그러면은 을이 병한테 팔려고 해도 병이 살까요? 소유권 이전 등기할 때 이 가압류 그대로 따라온다? 이해되셨어요? 미리 압류를 해놓은 거예요. 이렇게 됐을 때는 갑이 이 채권을 가지고 소송해서 확인 판결 받았을 때 본압류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해놨던 가압류가. 해놓았던 가압류가 본압류가 되어서 또 경매에 낙찰 내 배당금 가져올 수 있어요. 병의 자산이라도. 이렇게 주어진 게 가압류예요. 이렇게 사용할 수 있게 해준 게. 어렵지 않죠? 전부 다 이해되셨나요? 뭐 추가 설명할 게 있을까? 여기서? 네. 여기서 병이 불쌍하지 않냐고요? 만약에 병이 가압류가 있음에도 샀다? 실수로? 이때 선의의 제3자한테 좀 보호해야 되지 않냐고요? 아니요. 선의의 제3자를 보호하기 위해서 가압류를 미리 해놓은 거예요. 취지가 그렇게 해석이 된다고요. 그렇기 때문에 병이 보호되지 않고 가압류를 미리 해놨으면은 소유권이 바뀌어도 채권이라 할지라도 본압류를 해버릴 수가 있다. 가압류는 그런 존재다. 그래서 상대방의 자산을 미리 묶어버리는 거다. 가압류. 압류는 설명드렸고. 이해되셨어요? 자, 그러면 가처분은 뭘까요?